안녕하세요, 여러분. 2026년부터 대한민국의 어르신 일자리가요. 와, 이건 뭐 거의 천지개벽 수준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 2막을 확 바꿔줄 이 엄청난 기회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바로 이 한 문장. 이게 모든 걸 말해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적은 돈을 받던 그런 일자리는 이제 정말 과거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럼 궁금하시죠? 도대체 왜 멀쩡히 있던 시스템을 이렇게까지 싹 다 바꾸기로 한 걸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걸 아셔야 앞으로의 변화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확 와닿으실 거예요. 보세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안전이었습니다. 밖에서 일하시다 보니까 사고가 너무 많이 난 거예요. 특히 추운 겨울에 빙판길에서 넘어지시거나 더운 여름에 쓰러지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이게 결국 다 병원비로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진 거죠. 대한민국이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더 이상은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말 칼을 빼들었습니다. 2026년부터 완전히 새로운 판이 짜이는데요. 그 중심에 있는 세 가지 핵심 원칙, 지금부터 딱 짚어드릴게요. 첫째는 뭐니 해도 안전입니다. 일자리의 절반 이상을 쾌적한 실내 근무로 바꿔서 다칠 위험을 없애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존중입니다. 어르신들의 경륜과 지혜를 제대로 대우하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게 또 정말 중요하죠? 바로 실질적인 소득입니다. 그냥 용돈벌이가 아니라 생활에 진짜 보탬이 되는 월급을 드리겠다는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마 다들 제일 궁금하고 또 한편으론 걱정되는 게 있으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돈을 더 벌면 혹시 내가 받는 기초연금이 깎이는 거 아니야? 맞죠? 이 질문에 대한 답 제가 아주 명쾌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월급부터 한번 보세요. 와, 이 차이 느껴지시나요? 예전에는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정도였다면요. 이제는 무려 76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도 덥고 추운 밖이 아니라 편안한 실내에서요. 네, 바로 이겁니다. 월급이 이렇게나 확 오르는데 혹시 기초연금에서 그만큼 깎여서 결국 손에 쥐는 돈은 비슷한 거 아닌가? 이런 걱정 당연히 하실 수 있죠.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2026년부터는요, 일을 해서 버는 돈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이 엄청나게 커져요. 그래서 새로 버는 월급이 여러분의 기초연금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법이 바뀔 겁니다. 자, 이걸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새로운 일자리로 한 달에 80만 원을 버셨어요. 그리고 원래 받던 기초연금 30만 원이 있죠? 이게 그대로 더해져서 한 달 총소득이 무려 1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연금 삭감 없이요. 진짜 대단하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일자리들이 있는데 하는 궁금증을 풀어드릴게요. 나한테 딱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네 가지 종류를 자세히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 공익형은 예전처럼 지역사회에 봉사하면서 가볍게 일하고 싶은 분들께 좋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죠. 사회서비스형은 실내에서 일하면서 안정적으로 높은 월급을 받고 싶은 분들을 위한 겁니다. 또 사업수완이 좀 있으시면 시장형에 아예 정식 직원으로 취업하고 싶으시면 민간 취업형에 도전해 볼 수도 있습니다. 표로 보니까 한눈에 쏙 들어오시죠? 아마 제일 인기가 많을 걸로 보이는 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요. 도서관에서 책 찾아주는 일, 병원에서 어르신들 기계 사용 도와드리는 일 같은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무슨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친절함, 살아오신 인생 경험, 그게 바로 최고의 자격증이에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알겠다.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죠. 지금부터 경쟁에서 이기는 5단계 필승 전략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집중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타이밍입니다. 시간 싸움이에요. 대부분 12월 초에 딱 시작해서 금방 마감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11월부터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내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미리 물어보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자, 이 5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 무조건 일찍 시작하세요. 11월입니다. 둘째, 지원서는 1지망, 2지망, 3지망까지 꽉꽉 채워 넣으셔야 해요. 셋째, 혹시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그게 오히려 실내 업무를 배정받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넷째, 면접에서는 다른 것보다 나는 친절한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주변에 먼저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물어보고 정보 얻으세요. 여기서 제가 진짜 꿀팁 하나 드릴게요. 지원서 쓸 때요. 1지망에는 내가 제일 하고 싶은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쓰시고요. 3지망에는 안전빵으로 실내에서 하는 공익형 일자리를 적어두시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셔도 합격할 확률이 85% 이상으로 확 올라갑니다. 물론 월급도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이 일자리가 주는 건 돈, 그 이상입니다. 경제적인 안정은 기본이고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외롭지 않고 또 매일 갈 곳이 있으니까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해지는 거죠. 실제로 일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우울증도 훨씬 덜 겪으신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결국 이 일자리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선물은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아,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구나 하는 거요. 내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그리고 나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자신감. 이게 노년의 삶을 정말 풍요롭게 만드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건 누가 그냥 주는 선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이 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세금 낸 것에 대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망설이거나 미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당당하게 신청하세요. 자, 2026년 여러분의 인생 2막을 새롭게 시작할 준비 되셨나요? 정부가 이렇게 멋지게 깔아준 판 위에서 더 활기차고 의미 있는 다음 장을 활짝 여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